My brother? I don't have a brother. 그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천재 형이 있습니다. 다만 상식이 남들과 아주 많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런 형에게는 망해가는 자신의 사업을 살릴 만한 재산이 있는데 본격 동생이 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감동 휴머니즘 드라마 고전 명작 중의 명작 레인맨 지금 시작합니다. 찰리 베빗, 그는 LA에서 작은 자동차 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로 전 재산과 대출까지 들어 이번 람보르기니 판매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 허가 문제로 납품이 지연된 터라 회사가 망하게 생겼죠. 회사는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화난 고객들에게 이제 막 허가를 받고 지금은 서류 작성 중이라며 거짓말과 함께 가격도 깎아준다는 회유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장인 그는 직원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여자친구와 팜스프링스로 놀러갑니다. 방금까지 빚독촉 전화를 받고 있던 이 여자친구의 이름은 수잔나. 그녀는 찰리의 개인사에 대해선 거의 모릅니다. 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감정 표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놀러가는 길에 아무 말도 없이 운전만 하는 찰리에게 수잔나는 대화 좀 하자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말다툼하던 중 찰리의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되고 둘은 팜스프링스 여행에서 찰리의 고향인 신시내티 장례식장으로 목적지를 바꾸게 되죠.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찰리는 오직 유산만이 목적이었는데 대리인이 읽어준 유언장에는 자동차 한 대와 아버지가 가꾼 몇 그루의 장미뿐, 집을 포함한 300만 불의 재산은 다른 이에게 상속됨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유언에 납득할 수 없는 그는 상속자를 찾아 나서게 되고 유산 관리자가 있는 어느 병원 시설을 찾아냅니다. 그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정신과 의사인 브루너. 끝까지 상속자를 밝히지 않는 그에게 법정 싸움을 불사해서더라도 유산을 받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세워둔 차를 돌아간 찰리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는 의아함을 느껴 계속 캐물었고 그 광경을 지켜본 브루너는 어쩔 수 없이 그가 자신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브루너는 형인 레이먼드에 대해 언제 시설에 들어왔는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형의 존재에 잠시 분노를 느끼는 찰리. 그러나 유산에 더 관심이 있었던 찰리는 오히려 자폐증인 형이기에 유산의 반을 자신의 몫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을 관리자인 브루노에게서 떨어뜨리려 계획합니다. 그렇게 납치 아닌 납치로 레이먼드는 거진 평생을 지낸 시설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자폐증인 레이먼드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죠. 생활하는 장소가 달랐고 매 시간마다 정해진 행동이 있었으며 요일마다 먹는 음식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수잔나와 잠자리 중에도 태연이 다가와 옆에서 TV를 보는 레이먼드에게 찰리는 소리치고 맙니다. 그래도 찰리는 돈덩어리를 안겨줄지 모르는 형을 포기할 수 없었죠. 다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찰리의 태도가 수잔나를 떠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전부터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안 되었고 가족에게조차 소리 지르는 태도에 자신도 당하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다음날 식당. 찰리는 별거 아닌 거를 다 기억하는 형에게 잠시 감탄을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돈, 유산입니다. 형이 팬케이크를 먹는 동안 브루너에게 전화를 걸어 형을 시설로 돌려주는 대신 자신의 몫인 150만 달러를 달라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역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 박사. 결국 찰리는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레이먼드는 역대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읊으며 절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 하고 답답한 마음에 강제로 팔을 끌어잡자 발작에 가까운 비명에 그는 겨우 레이먼드를 달랩니다. 동부 신시내티에서 서부 LA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거리를 차로 운전해 가기로 말하죠.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난 현장을 목격한 레이먼드가 고속도로마저 위험하다고 내리는 바람에 찰리는 미칠 지경이죠. 그 와중에 레이먼드는 11시에 불을 끄고 자야 한다며 중얼거리고 찰리는 거듭 화를 참으며 근처 모텔로 방향을 틉니다. 다음날 이번에는 비가 와서 못 나가겠다는 레이먼드. 회사 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찰리는 어떻게든 회유해보지만 천재형은 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재판을 통해 레이먼드의 보호자 자격을 따낸다면 유산 전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회사보다 레이먼드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모텔에 처박혀 있으며
떠나간 수잔나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수잔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고 운전하는 찰리 옆에서는 또 레이먼드가 말썽을 부립니다. 이 방심할 수 없는 형은 찰리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건지 온몸으로 분노를 분출하며 300만 불을 위해 버텨냅니다. Find a psychiatrist.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는 정신과 의사는 없고 자폐증을 치료할 뾰족한 대안도 없습니다. 대신 찰리는 형의 놀라운 계산 능력과 기억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Square root of 2,130 is? 0.151. He's a genius. 그러나 형이 여전히 골칫덩어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날 저녁, 찰리는 평소처럼 말을 듣지 않는 형에게 윽박지르던 중 우연히 과거의 형을 레이맨이라 불렀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사진을 가져오는 레이먼드. 낡은 사진엔 아기와 형을 닮은 청년이 찍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상 친구라 생각했던 레이맨이 바로 형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찰리. So how could I dance with another? 자신은 기억조차 애매한 노래를 형인 레이먼드가 완벽하게 부르자 추억을 더듬으며 연이어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나온 온수를 본 레이먼드가 발작을 하게 되고 Warbler, please. How, Warbler? I'm not burn, baby. 겨우겨우 달래는 찰리는 그제서야 형이 왜 시설로 보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레이먼드를 재운 찰리는 미안함과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날 수잔나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죠. I'm scared it's over. 심란했던 밤을 보낸 다음날, 찰리는 빚쟁이에게 상품인 차를 모두 차압당하고 당장 고객에게 8만 불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은 망하고 8만 불의 빚만 떠하는 거죠. 찰리는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도착했지만 더 이상 빨리 LA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봤자 그에게 남은 건 갚을 방법 없는 8만 불의 빚뿐이죠. 그런데 점심을 먹던 중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코드를 중얼거리는 레이먼드를 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천재적인 기억력과 계산력을 가진 형에게 카지노에서 카드 카운팅으로 한탕할 생각이죠. 계획대로 형과 동생의 콤비는 블랙잭 테이블에서 순식간에 8만 불을 넘겠다고 카지노 측은 둘을 의심하며 호텔방까지 내어주면서 녹화한 게임을 분석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찰리는 호텔방에서 오늘의 대박을 자축하며 형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죠. 그런데 레이먼드는 동생의 표현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중얼거립니다. I have to be at the bar 10 o'clock with Iris. 아이리스는 카지노 바에서 레이먼드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떠난 여성입니다. 방금 형이 중얼거린 아이리스가 누구인지 아는 찰리는 이제 익숙한 형의 마이웨이 반응에 웃으며 농담을 합니다. Big date, gonna go dancing. Yeah, go to the date, learn to dance. Definitely. Now. 그러나 레이먼드는 농담을 모르고 고집 하나는 끝내주죠. 항상 그랬듯이 형이 고집을 피우면 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My mistake. 몸에 손 닿는 것도 꺼려하는 형에게 찰리는 조심스럽게 시선의 방향부터 음악에 맞추어 발을 움직이는 방법, 서로 손을 잡고 도는 것까지 세심하게 알려주고 레이먼드는 찰리가 가르쳐주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형과 함께 여행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소통을 처음 경험한 찰리는 너무 즐거워하죠. 그렇게 포옹을 하려 하는데 형은 몸이 닿는 거부감 때문인지 공격받는다고 생각한 건지 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자폐증이 보통 사람과 다른 줄은 알았지만 찰리는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수잔나가 호텔방으로 찾아오고 연인 사이가 끝난 줄 알았던 수잔나의 깜짝 방문에 찰리는 기뻐합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레이먼드의 데이트를 지켜보기 위해 수잔나와 함께 바로 내려가게 되는데 Director of Security, would you come with me, please? 찰리는 형을 수잔나에게 맡기고 보안 책임자를 만납니다. 카드 카운팅이 들켜버린 이상 다른 카지노에서도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라스베가스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날 더는 카지노에서 대박을 칠 수 없지만 빚을 갚을 돈을 벌고 연인과 화해하고 잠시나마 자폐증인 형과 소통했던 찰리는 웃으며 라스베가스를 떠납니다. 매번 조수석에서 운전 잘한다고 중얼거리던 형의 소원대로 잠시 운전석도 맡기기도 합니다. 집에서 형이 좋아하는 비디오를 함께 보던 찰리는 브루너 박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날 저녁 박사는 내일 있을 레이먼드 정신감정에 관련 기록을 제출했고 설사 찰리가 레이먼드를 데려가더라도 유산관리를 맡은 건 자신이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5만 달러를 꺼내 회유하지만 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뒤돌아서죠. 그렇게 레이먼드의 거치는 내일 있을 정신 감정에 달리게 됩니다. 과연 찰리는 형과 함께 살 수 있을지, 형이 다시 시설로 돌아갈지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1989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61회 아카데미 작품상, 39회 황금곰상을 동시에 수상한 명작입니다.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여 2,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해외와 북미를 합쳐 3억 5,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작품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는 동생이 형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약간은 범죄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소개했는데요. 사실은 여행을 함께 할수록 장애를 가진 형에게 잊고 있던 형제애를 느끼게 되는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의 줄거리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화가 명작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로 장애를 가진 사람 본인의 어려움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고통,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가족애를 실감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중 레이먼드는 실제 서번트 증후군 김픽을 모델로 시나리오 작가와 배우가 참고하여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행 도중 레이먼드 때문에 겪는 찰리의 답답함과 우픈 고통에 공감하기 쉬웠고, 중얼거리는 레이먼드를 재운 후 찰리가 형을 가만히 바라보는 표정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성공적으로 형에게 춤을 가르치고 난 뒤 박수를 치는 찰리의 만족감과 포옹의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는 형의 태도의 섭섭함을 잘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뛰어난 주연 배우들의 세세한 감정 연기를 여러분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만 달러로 찰리를 회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찰리의 대답을 좀 의심했었습니다. 애초에 찰리가 제시한 150만 달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 이익에 민감한 찰리의 성향상 기억 속의 형을 되찾았다고 해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생겨난 가족애가 150만 달러보다는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뒷이야기, 그러니까 레이몬드의 정신감정을 보신 분들은 찰리가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찰리 또한 자폐증과 다른 의미로 타인과 소통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찰리가 시설 밖의 새로운 세상을 레이먼드에게 체험해준 것처럼 레이먼드도 본의 아니게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찰리에게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영화 행오버에서 카지노 블랙잭을 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레이맨의 카지노를 패러디한 게 보입니다. 비슷한 컨셉의 장면을 살짝 캡처해서 보여드리니 나중에 영화 행오버를 보실 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왔던 촬영지를 몇 개 소개해드리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